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경상북도는 메타버스의 수도를 자처하고 있죠. 그런 경북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의 관광 명소가 메타버스의 공간으로 구현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 건지 경북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화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7월이었죠. 경상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네.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그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 정의 그리고 어떤 것인지 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네. 먼저 경상북도가 이번에 정부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그 첫 공모 사업입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쨌든 여기에 경상북도가 제안한 그 사업 계획안이 네.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이 자체는 대단히 좋은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정확한 네. 명칭. 어쨌든 뭐 국가 사업이죠. 지자체를 밀어주기 위한 이런 것인데 원래 이 경상북도는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낼 때 네. 서울과 전라북도도 우리 경상북도와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네. 왜 그랬느냐?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상북도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맛, 멋, 그리고 흥, 네. 또 그리고 또 쉼, 휴식이죠. 네. 이러한 것을 그 공통 주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뭘까요? 한옥마을 같은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통 문화를 메타버스로 구현하고자. 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는 왜 필요했냐면 전라북도에 전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전주 한옥마을 등등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서울 당연히 서울에는 뭐 이 저 한옥부터 해서 뭐 그야말로 그 고전과 현대가 결합되어 있는 네. 우리의 뭐 그 조선시대 수도에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같이 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돼서 경상북도 이번에 이제 선정이 돼서 어쨌든 본격적인 이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준비는 뭐 벌써부터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메타버스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서비스, 네. 그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그 문화관광 서비스로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에 기반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경우는 안동의 하회마을, 네. 그리고 경주의 경우는 양동마을 유명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바로 의성에 있는 그 고운사 네. 대단히 유명한 절이잖아요. 이제 이러한 그 새 이 가상 공간 속에서 그야말로 현실에서 접하는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의 메타버스로 구현하고자 네.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상북도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된 핵심 내용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메타버스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좀 자주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미 좀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간단히 설명하면 대단히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데 네. 또 너무 또 깊이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 메타버스인데 네. 이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메타버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지향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네. 물었을 때 저는 한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제 핸드폰, 모바일 뭐 너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이 모바일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손에 들고 있으면서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뭔가 조작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이 정보를 찾아낸다든지 활용을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는 안경처럼 쓰고 다니는 안경처럼 쓰고 다니는 일종의 휴대전화, 모바일이다. 그러면 보면서 뭔가 이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표현으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표현으로 하고 싶다라고 그랬잖아요. 안경처럼 쓰고 다니는 휴대전화. 또 하나는 저는 걸어 다니는 VR이다. 걸어 다니는 그야말로 가상현실. 가상현실. 가상인 것이 그대로 현실로
내재화돼서 움직이는 일종의 장치. 네. 뭐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메타버스가 가지는 의미가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곧 조금씩 진화되면 아마 세월이 지나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너도 나도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일상생활 속에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버스가 조금 더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면 네. 아마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까지 전망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런 개연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또 기술적인 얘기 뒤에 또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는 안경처럼 쓰고 다니는 휴대전화다. 그렇죠? 그리고 네. 걸어 다니는 VR이다. 이렇게 쉽게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도가 올해 2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도 가졌고 또 네. 올해 3월에는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정책관실을 또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 경북도가 메타버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경북이 이 도농복합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이 있죠. 네. 그 중에서 포항과 구미는 어쨌든 산업도시죠. 네. 그 이외의 도시는 그야말로 농업도시라고 봐야 되죠. 아직도 농촌 중심에. 그러면 언제까지 저출산 고령화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네. 언제까지 농업적 먹거리로만은 경북이 유지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 전체 얘기와도 또 그 일맥상통한데 네. 어쨌든 우리 경북이 나아갈 방향을 바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저 진화물일 수 있는 이 메타버스로 가져가자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먼저 4차 산업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인류의 그 산업혁명 그 단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전기기관차 발명, 네. 우리가 그걸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2차 산업은 에디슨의 전기 발명이죠. 이 전기 없이 이루어질 수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3차 산업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미 20여 년 전부터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지금 그 일상적으로 생활해 오는 소위 말하는 이제 IT와 네. 관련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 4차 산업이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메타 산업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 과정의 하나인데 네. 4차 산업은 인공지능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 모바일, 로봇 이런 것이 결합되어 가지고 새로운 결정체, 기술의 결정체가 진화되어 나가는 이 과정 전체를 우리가 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앞에서 1차다, 2차다, 3차다 겪으면서 본인도 모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것이 딱딱 나눠지질 않아요.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이 배 위에 우리는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진화되어 가는 건데 경상북도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이미 지금 이제 임기 두 번째 시작됐잖아요. 네. 1차 임기 시점부터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왔었어요. 네. 다시 말해 기획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경상북도가 그야말로 농촌 중심의 도시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이런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새로운 선도적인 그 지역으로 좀 거듭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도민들의 먹거리를 좀 새롭게 가져가자. 그런 의지에서 출발했는데 저는 어쨌든 의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뭔가 시작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네. 이 자체는 저는 뭐 대단히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고 네. 일단 또 좀 지켜봐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경북도가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안동에는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의성 고운사 이런 곳들이 메타버스의 공간으로 구현이 된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 지역의 명소들을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구현을 한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먼저 우리가 메타버스 아까 걸어다니는 뭐 VR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경과 같은 그 모바일 네. 또 얘기를 했는데 이 현실의 공간이 가상 속에서 전부 다 아주 디테일하게 담겨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 기술적인 요소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네. 어렵긴 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의 하회마을, 경주의 양동마을, 그리고 의성의 고운사, 뭐 그 외에도 우리 경북이 워낙 많잖아요. 네. 뭐 청도만 가도 뭐 화령 정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 관광 그리고 교육 시설들이 있고 그런 각각들을 전부 다 마치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바로 내 눈앞에서 걸어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기술이 뭐냐? 이제 드론은 우리가 이미 다 유명해져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네. 드론을 통해서 이제 높은 위치에서 찍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라이다라고 씁니다. 라이다라고 하는. 라이다는 일종의 장치인데요. 이거는 네. 이제 그 영어는 이제 Light Detection and Rendering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약자인데 레저파를 쏘면은 그것이 반사돼 들어오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 이 일정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네. 이러한 장치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데이터화되는 거죠. 영상 데이터화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회마을, 양동마을, 고운사 같은 것들을 그대로 100% 거의 100%로 구현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네. 현장에 더구나 이런 그 코로나를 우리 겪어보면서 네. 가지 않더라도 하회마을에 있는 그 시설들 장터 같은 거 어떤 하회마을에 가면 또 이렇게 부용대라고 해서 이제 곧 축제가 시작이 되죠. 네. 선유 줄불놀이 같은 게 이루어지거든요. 높은 절벽에서부터 해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그 하회 탈춤 네. 이런 것도 현장에 가서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구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모든 관광 자원을 그야말로 똑같이 구현을 해서 그런 것을 하나의 데이터화 돼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북 도민만이 아니고 전 국민 모두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영상 터미널이 저는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아마 이제 경상북도가 지금 이제 구축 작업을 이번에 이제 이런 거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네. 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아마 곧 우리가 아마 체험을 하거나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에 저는 뭐 네. 내년 빠르면 내년 정도에도 저는 어느 정도 1차적인 구축이 될 거라 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동의 하회마을, 양동마을 지금 우리 가까운 곳에 네. 그것들은 선제적으로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구현이 될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런데 이 지역 명소들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구현이 된다면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체험들을 또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 아까 처음에 경상북도의 전통 마을 또는 전통 문화의 핵심 그 컨셉이 네. 맛, 멋, 흥, 또 하나 뭐였죠? 휴식, 네. 쉼의 공간, 그야말로 힐링의 공간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져가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의식주로 표현을 하면 입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복과 같은 이제 드레스 투어를 네. 할 수 있고 또 이제 한복을 입은 것 한복의 어떤 가상 체험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한식과 관련된 이 투어. 그리고 이제 이 한식도 우리 경상북도만 해도 각 지역마다의 한식의 특색이 좀 달라요. 네.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그 한식 투어. 그다음에 이제 그 사찰 음식들도 있잖아요. 보면.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아마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뺄 수 없는 것이 이제 마시는 것 중에서는 이제 다도. 네. 그리고 전통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주는 그야말로 일단 이제 그 주거하는 일단은 좀 스테이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회마을, 양동마을은 우리가 일단 그 스테이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네. 뭐 좀 비용을 들여서 신청하면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뭐 고택 체험 서비스 투어도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우리 이제 정신. 네. 경북의 정신. 예를 들면 이제 의성 고운사 같은 경우는 이제 템플 스테이 하잖아요. 이제 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템플 스테이 통해서 이제 그 절에서만의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신 세계. 네. 이런 것들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그 절에서 이제 연등 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에서 먹는 음식 같은 거 우리가 바루 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식사를. 네. 그런 것들 그대로 이제 그 바루 공양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죠. 의식주
네. 이것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콘텐츠화 되면 이것을 이제 그 웹이라든지 네. 앱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지금 어플리케이션 앱은 뭐 보편적이잖아요. 이제 네. 앱으로 이제 앱화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그 서비스 이용했는데 일정 부분은 또 이제 유료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제 순수한 관광 홍보 차원에서의 무료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또 점점 이제 사업화시키는 과정에서 좀 부분이 되어 나가겠죠. 네. 또 지난 7월 22일이었죠. 네. 도의회에서는 추경 예산이 확정됐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메타버스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경상북도 의회가 이거는 이제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 네. 예산으로 이제 하반기 추경 예산으로 지난 7월 22일 날 통과시킨 확정 예산은 57억 원입니다. 네. 뭐 적은 돈은 아니에요, 추경 예산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경상북도를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수도로 네. 만들겠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기본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메타버스도 그러면 이런 이제 플랫폼화 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이거 볼거리만 대충 해서는 안 되고 네. 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 모델이 돼야 되니까. 네. 돈이 되는 메타버스. 그리고 사람이 몰리는 메타버스.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디지털로 통합이 되어서 그야말로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는 네. 이런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기업들도 많이 이제 활성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간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북도 의회가 14개 사업을 나누어서 57억 정도 규모로 이제 지원하는 그 계획이고 그다음 또 하나 좀 예산 관련해서 좀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크게 나누면 3대 사업이 있습니다. 3대 사업. 대표적으로. 네. 첫째는 어쨌든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취업 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이제 그 실행을 한다. 뭐 육아관.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체험센터 구축 운영을 한다. 뭐 13억 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대표 사업이 이제 29억 원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쨌든 간에 민간 기업을 어쨌든 육성해야 된다는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도 이제 그 세부적으로 9개 사업에 39억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국비에 선정이 돼서 도비가 또 이제 매칭 펀드와 같이 네. 매칭 그 예산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대응 사업에 17억 4천만. 이렇게 크게 나누면 도의회가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과 경상북도가 기본적으로 설계해놓은 메타버스 3대 사업에 네. 뭐 수십억의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대략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제들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본 것이 독도의 날에 경상북도가 그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독도 의용 수비대들의 어떤 뭐 경례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고 이런 것들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름 의미가 있네라고 하는 느낌은 저는 받았어요. 저 보긴 봤었어요. 네. 봤는데 근데 앞으로 경상북도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수도라고 할 정도로 치고 나가는 이 메타버스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부터 예산 투입을 이루어 나가야겠지만 저는 좀 더 정교하게 해 나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독도의 날에 했던 것은 저는 너무나 좀 간단한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테스트베드라고 보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각 실국별로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는 각 실국이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정말 융합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